요양원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 얼마 전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들릴까봐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70살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은행과 병원을 오가며 서류를 처리하다 보니 슬퍼할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집이 너무 커졌습니다. 식탁에는 늘 한 자리만 차려졌고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는 텅 빈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던 사람이 사라지자 집은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사람도 많아서 덜 외로울 거라고. 시설은 깨끗했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나왔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방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를 처음 본 건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아 우연히 마주 앉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날씨 이야기와 정원의 핀 꽃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괜히 머리를 한 번 더 빗었습니다. 입술도 조금 촉촉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본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저 조금 단정해지고 싶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와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고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남겨진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건네받았습니다. 별 의미 없는 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른의 가슴에도 이렇게 설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와 나란히 걷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와 나누는 작은 대화가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저 외로웠던 두 사람이 조금 덜 외로워진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설렘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딸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딸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저와 제 옆자리를 번갈아 오가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제 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구와 자주 있느냐고, 얼마나 가까워졌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저는 그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다고, 그저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요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고, 식당에서 마주 앉으면 주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 탓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괜히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고,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쳐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딸의 방문은 그 이후로 더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노인을 노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걱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제 통장을 꺼내보자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돈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아닌지, 인감도장은 어디에 두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햇살 좋은 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그 시간이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갖고 있는지, 집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같은 사소한 안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눈에는 그 모든 시간이 위험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부러 자리를 떨어뜨렸고 정원에 나가는 시간도 바꾸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마음이 어느새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접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멀어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우리 둘 사이를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갈라놓을 줄은요. 딸이 통장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제 마음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는 것조차 신경이 쓰였고 정원 벤치에 나가는 발걸음도 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또 무슨 오해를 사는 건 아닌지,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길었지만 숨 쉴 곳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저를 평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재산 정리, 위임장, 상속 문제까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스스로 밥을 먹고 글을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딸이 두려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혹시 제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를 향해 웃는 모습이 딸에게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고 정원에 나가더라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일부러 찾지 않았고 눈이 마주쳐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렘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괜히 허전했고 정원 벤치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상담실로 불려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설장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묘하게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라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자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의 방향을 미리 정해두고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정원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마음이 어느새 의심과 걱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더 이어지기에는 세상의 시선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을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거리를 두려 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만들 줄은요.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로 그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이 엇갈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해 방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정원 벤치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햇살이 잘 들었고 바람도 부드럽게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괜히 더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봐 스스로를 더 단단히 묶어두려 했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정원에서 마주쳤던 날 조금 더 솔직했어야 했던 건 아닐지 생각이 자꾸만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등을 돌린 시간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지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양원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제 앞으로 놓였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자리를 옮긴다고 적어두었습니다. 함께 보냈던 시간이 따뜻한 기억이었다는 말과 괜히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조금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망설였던 시간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정원 벤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도 그대로 불었지만 그 자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주었던 작은 들꽃을 서랍 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꽃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누군가에겐 걱정이었고 누군가에겐 부끄러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는 잠시나마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마음을 접고 조용히 지낼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볼 것인지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읽은 뒤로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도 나갔고 정원에도 잠시 앉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생활은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말하라고 이 나이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괜히 미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제가 철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던 시간,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었던 순간, 햇살 아래에서 웃었던 기억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웠던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흰머리도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다시 숨쉬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편지 이후로 소식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와 보냈던 시간은 누군가의 의심으로 지워질 수 있는 기억이 아니라는 걸. 설렘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설렘 덕분에 저는 다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른의 삶이 이미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이 아닌 제 자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 나이에 설렌 것도, 좋아했던 것도, 잠시 흔들렸던 것도 모두 제 삶의 일부라고. 그날 이후 정원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떠난 뒤로도 계절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정원 벤치에는 여전히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은 전처럼 나뭇잎을 흔듭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괜히 그가 옆에 없는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벤치를 보지 않으려고, 그 기억을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마음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 나눴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제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꼭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니라는 것, 설렘이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지 않았고 딸의 걱정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히 제 마음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딸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단정 짓는 눈빛은 아닙니다. 어쩌면 시간은 설득보다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그날 정원 햇살을 기억하고 있을지, 혹시라도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른의 삶이 정리만 남은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하고 느끼고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 꼭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잠시 스쳐간 인연이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설렘은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